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피포 페이지 4에 대해서 삼성물산, 삼성 E&A 협력사, 전자공시, 작업지시서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딱 빠진 게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중공업입니다. 전자공시가 오늘 월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4,6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전체 연결 기준으로 해서 3.47%.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하는데 메인 건설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현장에서는 세나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9,096억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12.15%니까 삼성 E&A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공시가 떴는데 계약 날짜는 똑같습니다. 7월 18일입니다. 계약 금액은 3,925억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여기 반도체 공장에 좀 늦게 진출을 했죠. 삼성중공업은 거제에서 조선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특수용접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삼성물산, 삼성 E&A, 삼성중공업 대규모 수준은 향후 대략 한 2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대략 한 7개월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이제 안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중공업이라 할지라도 삼성전자에서 오더를 주지 않으면 반도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됐다. 이렇게 보고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4의 이제 전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P4 이제 페이지 4는 D램 전용 생산 인프라예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 능력 확충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 P4에 지금 페이지 1의 일부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페이지 2가 파운드리 라인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셧다운 되어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4분의 3이 조금 안 되게가 전부 다 메모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수년 동안 투자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역할 때문에 HBM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3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상동, 그러니까 동측 상동이죠. 페이지 4의 마감공사, 수주공사는 큰 데는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제 유튜브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모르시는 분들이 문자나 카톡이 많이 왔는데 이제 협력사 입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은 알지만 다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삼성물산에 관련된 협력사, 엔지니어링에 관계된 협력사, 중공업 협력사들의 입찰이 순차적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삼성물산, 삼성 E&A,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그래서 이렇게 향후 거의 한 2년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이런 직원들이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셧다운되고 슬로우다운 되면서 물산이나 E&A나 중공업에서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근데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P4 이제 페이지 4 이제 생산 라인 구축으로 해서 메모리 생산 확장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상동 이제 상부층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지 3는 6월 10일부터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원시 D램이 아마 생산이 될 거고, 하부층은
P4H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셧다운이 됐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다 이렇게 판넬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 대기 방지 스크러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갈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서 협력사가 정해지면 이르면 8월부터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E&A, 삼성중공업 이거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내부 거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데 다른 건설사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왜 못 지을까요? 삼성 여기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은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중공업이 메인 건설사가 돼서 하지만 그 외 사무동이라든가 뭐 주차 빌딩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삼성 계열사가 안 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합니다. 경쟁 입찰로 해서. 그래서 뭐 두산이라든가 KCC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한라 뭐 이런 데서 와서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은 다른 건설사서 못 들어옵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삼성그룹 계열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건설사가 절대 못합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뭐 독과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정밀 공정의 비밀이 주제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이 설비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비밀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일반 플랜트하고 다릅니다. 극도로 정밀하고 독자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인은 공개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 기술, 나노 단위 라인 설계, 공정 장비 배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린룸 레이아웃 이런 것들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절대 외부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외부 업체에 공유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계열사 간의 시너지, 뭐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는 내부 계열사인 물산, 엔지니어링, 중공업과 수십 년 동안 노하우와 신뢰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은 협력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룸에서 미세 진동 제어라든가 온습도 유지, 초고순도 배관 설비 이런 것들,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일반 건설이 아니라 나노급 설계 엔지니어링과 건설과 설비 조립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부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반도체 공장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이 다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내부에서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다 된 거죠. 맨 위에 이제 전자, 물산, 그 다음에 삼성 E&A, 삼성중공, 그 밑에 이제 많은 하도급 이제 협력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제 R&D에서부터 생산, 건설, 운영까지 내부 통제 가능한 구조죠.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탄에서 내려온 글로벌 인프라 총괄이 여기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에 따른 원가 절감, 리스크 분산, 품질 보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외부 건설사를 할 수가 없다. 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외부 건설사 활용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삼성의 IT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외주 건설사 활용을 해서 공정이 지연되거나 클린룸 누기라든가 그 다음에 진동 오차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외부 건설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열사 중심 위에 물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중공업 이게 세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 시스템, 공정, 복합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거죠.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외관을 껍데기를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의 고순도 배관, 초순수, 그 다음에 뭐 케미칼,
그래서 UPW라 그러죠. 울트라 퓨어 워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린룸이라든가 초저진동,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진도 7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엄하죠? 이런 제어 설비. 그 다음에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EPC, 펩 구축 경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PC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요렇게 조달, 그 다음에 요렇게 건설, 이런 것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사실상 삼성 계열사밖에 없고 SK는 SK 에코플랜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의 이제 반도체 공장은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도의 기밀성을 요구를 해서 외부 유도를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초정밀 공정설비 구축 경험은 삼성 계열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뢰, 삼성 내부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파트너십이 있죠. 수직 계열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서는 외부 건설사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아닌 뭐 주차타워라든가 사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345kV 변전소라든가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 나가고 정수장도 코론 글로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초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전자 공시가 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수주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삼성물산, 삼성 E&A 7월 18일 날 공사 계약을 하고 바로 공시를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시에 이렇게 띄우는 게 조금 늦었던 거죠. 계약 금액은 제일 적죠. 3,925억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시작 날짜는 7월 18일부터 2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뭐 계약금이라든가 승급금 없습니다. 다 뭐 계열사니까 뭐 일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월별로 기성을 올리면 거기에서 딱 나오니까 뭐 그렇게 뭐 돈 못 받고 뭐 이렇게 돼서 일은 하나도 없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다 올려놨던 것들이고, 그래서 요 이제 그 물산이라든가 삼성 E&A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또 유튜브에 올려놔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자 이제 가장 큰 평택 캠퍼스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중심되는 건설사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공시가 다 떴습니다. 이제 아마 협력사, 공종별로 협력사의 입찰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면은 이르면 8월 달부터 이제 이게 P4 페이지 4의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 지난주에 또 그 평택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평택시에 대한 얘기를 그 설명회를 있을 때 평택 캠퍼스 P5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게 팩트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